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지금 탄핵 심판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6차까지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은 정영식 재판관이 이 사건의 주심입니다. 깐깐하게 아주 잘 파고들면서 또 부드럽게 아주 재판관다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판관은 저런 사람이어야 된다. 재판관답다라는 칭찬이 나오고 있습니다. 표정도 그렇고 또 외모도 그렇고 말투라든지 여러 가지가 아주 좀 인자한, 그러면서도 아주 예리한 그런 재판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깐깐한 정영식 재판관, 일단은 깐깐하게 재판을 진행하죠.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원래가 말이죠. 이 재판관들도 처음부터 답을 정해놓은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이거 보고하겠다라고 하는 합리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또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봐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면서 자신의 심증을 굳혀가고 결론을 굳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정영식 재판관이 이제 증인의 말들, 특히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잘 짚어내면서 이제 다른 재판관들도 정영식 재판관이 저렇게 하는 걸 보니까 이 사건은 아무래도 좀 더 신중하게 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드러나 있는 그런 국회 측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과 다를 수 있구나. 즉 분위기를 전체를 주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심이 중요한 겁니다. 주심이 정영식 재판관이 됐다는 것이 우리 윤 대통령으로서는 참으로 천운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영식 재판관이 주심이 됐을 때 정말로 천운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이미선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이 주심이 됐으면 완전히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문영배가 소장이다 보니까 약간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진행이 된단 말이죠. 원래 전체 이제 소장이, 물론 소장도 아니고 소장 권한 대행이지만 전체를 주관해 나가는 것이 소장 권한 대행과 주심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 정영식 재판관이 그러니까 주심이니까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는 하나의 장악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런 모습이 좋은데, 지금 조선일보에서 깐깐한 정영식 재판관 탄핵 심판의 변수가 되나라고 하는 글을 실었는데요. 조선일보가 요새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보겠습니다. 송곳 질문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고들었다. 그렇죠. 송곳 질문이죠. 그것도 예리한 송곳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주심인 정영식 헌법재판관의 송곳 질문이 주목을 받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가담자인 증인들에게 날카로운 질문과 지적을 하며 이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정영식 재판관의 송곳 질문,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 의원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했다가 끄집어내라고 했다가 증언이 혼재돼 있어 생각과 해석을 빼고 들은 얘기만 정확히 하십시오. 곽중근한테 한 말입니다. 곽중근이가 처음에는 의원이라고 그랬다가 처음에는 또 맨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사람에서 의원으로, 또 의원, 뭐 인원, 요원 이런 말을 막 쓰니까 이렇게 또 끄집어내라고 그랬다가 데리고 나오라고 그랬다가 이것이 어떤 것이냐를 정확히 묻는 그런 또 질문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 검거를 요청했느냐, 검거 지원이라고 적어 놓는 게 맞지 않느냐, 이해가 안 간다.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그러니까 검거를 요청한 거냐 아니면 검거 지원을 요청한 거냐. 사실은 여기서 다 깨져버렸죠. 검거도 아니고 검거 지원도 아니고 위치 추적이라는 걸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 또 포고령 위반 위험이 높은 사람 동태 파악하라고 지시했다는데 다른 사람들은 체포 지시했다고 말을 한다. 말이 왜 체포로 바뀌었냐. 포고령 위반하면 체포해야 된다고 말한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또 묻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예, 동정 확인하다 보면 포고령 위반 우려는 있어. 다만 최초부터 혐의는 없는데, 뭐 이런 대답을 이제 이끌어냈는데, 다시 말하면 이게 처음부터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정영식 재판관이 묻는 걸 보면은 포고령을 위반하면 그때는 체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체포라는 말이 정치인 체포가 아니고 포고령 위반하는 사람에 대한 체포를 말하는 게 아니냐라고 또 송곳 질문을 했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정치인 체포는 그 실질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거고요. 그 다음에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말도 없었다. 물론 이제 곽중근이는 끝에 가서 또 뭐 그것이 있었다는 말처럼 했지만 그 법정에서는 의원이라는 말이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그다음에 끌어내려고 그랬냐, 데리고 나오랬냐 이런 말들도 말이 혼재되어 있어가지고 그런 말이 있었는지조차가 지금 신빙성을 잃었습니다. 자, 정 재판관은 말이죠. 6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온 곽종근 특수사령관을 상대로 약 6분간 질문을 쏟아냈어요. 그러니까 곽종근을 상대로 약 6분을 집중적으로 질문을 했는데요. 왜 6분간 질문했냐면 자꾸 오락가락하니까 그걸 자꾸 파고드느냐고 6분이 걸린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이 계엄이 진행 중이던 작년 12월 3일 0시 30분쯤 윤 대통령에게 전화를 받고 정확히 무슨 말을 들었는지를 캐물었다. 끌어내라는 대상이 의원인지 요원인지 등이 논란이 됐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걸 캐물었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직후부터 야당 의원 유튜브에 나가서 또 국회 비상계엄 국정조사 특위에 나가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려는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고, 이날 재판에서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한 게 확실하냐는 국회 측 질문에 정확히 맞는다고 했었다. 무슨 말이냐면요, 3번이나 이놈이 거짓말을 한 거예요. 처음에는 김병주 유튜브 나가가지고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회를 나가요. 국회에 나가가지고서 거기서도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헌재 재판에 나가서도 국회 측 변호인이 물으니까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 3번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 재판관이 파고들어서 이 3번 말했던 걸 전부 다 엎어버린 겁니다. 보세요. 정 재판관은 처음에는 사람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의원이라고 하고 데리고 나오라고 말했다가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한다. 증언이 혼재돼 있다. 생각과 해석을 빼고 들은 이야기만 정확히 말하라 라고 지적을 했고요. 곽 전 사령관이 자소서에 그렇게 안 썼다고 답하자 정 재판관은 재차 들은 이야기를 묻는 것이다. 국회의원이라는 말은 안 했느냐고 추궁을 하자. 그러자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이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고 했다고 했다. 결국 의원을 인원으로 정정했어요. 이제 결국 의원은 못 들었고 인원으로 들었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대통령께서는 인원이라는 말도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쨌든 정 재판관은 법률과는 말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한다. 다 믿을 수 없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탄핵에 불붙인 홍장원 메모, 이것도 아주 검증을 잘했습니다. 홍장원이 작성했다는 정치인 체포 명단에 대해서도 정형식 재판관이 집요하게 검증을 했는데요. 이 메모는 홍 전 차장이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에게 전해들은 체포 대상자 그리고 검거 요청 등 문구가 적혀 있는 그런 메모입니다. 정형식 재판관은 대심판정 스크린에 메모를 띄운 뒤 메모를 딱 띄워놓고 검거 요청이라고 적은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정 재판관은 말이죠. 메모에는 위치 추적보다 검거를 요청한 것에 더 주안점을 뒀는데 검거해달라고 한 전 여전 사령관이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이미 검거하러 나가 있는데 무슨 검거를 요청하느냐. 그 다음에 국정원에 이렇게 검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홍장원이가 체포 권한은 없지만 지원할 수는 있다고 답을 하자 정 재판관은 검거 지원이라고 그럼 적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검거라고 적었느냐라고 하니까 홍장원이가 다소 합리적이지 않게 적어놨던 부분을 인정한다. 이렇게 뒤로 물러섰습니다. 정 재판관은 또 홍 전 차장의 다른 메모 내용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며 지적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홍장원이가 정확하게 기재 못해 죄송하다. 즉 정확하지 않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저 메모는 정확하지 않다는 말을 얻어낸 겁니다. 그다음에 동태 파악이 왜 체포로 바뀌었냐. 이거를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위치 추적하라는 건데 왜 그걸 체포로 바꿨느냐. 이걸 아주 집요하게 물어가지고 결국은 이것도 깨버렸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말이죠.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대법원재판연구원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쳐서 2023년 12월 윤석열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취임을 했습니다.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불법정치자금 수수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때렸고 2018년 국정농단 사건 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가 있습니다. 정형식 헌법재판관은 보수 쪽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정형식 헌법재판관이 주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서서 묻는 거예요. 뭐 그냥 아무나 묻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주심이 원칙적으로 하는 거고 다른 사람은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이렇게 부로 주가 아니라 이제 부로 물을 수가 있죠. 근데 정형식 재판관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분이 주심이 됐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다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주심으로서 묻는 겁니다. 의심스러운 것을. 첫 번에 곽종근 말이 자꾸 바뀌는 거 그거 물었고요. 홍장원은 메모 집중해서 스크린에 띄워놓고 나서
외모를 물었고요. 또 이 두 사람 말고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김현태라든가 내지는 방첩사 사령관 여인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의문나는 걸 물어가지고서 사실은 과거에 했던 얘기, 과거 했던 얘기는 되게 국회에서 했던 얘기예요. 아니면 검찰에서 했던 얘기, 내지는 뭐 또 유튜브까지 갔습니다. 유튜브에서 했던 얘기, 이런 얘기들이 틀렸거나 왜곡됐거나 또 그리고 뭔가 회유당한 그런 흔적들을 밝혀냈습니다. 정영식 주심 정말로 믿을만 하고요. 이 정영식 주심은 이제 확실하게 이 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은 그 탄핵적으로 쓸 사람이 아니다는 게 분명합니다. 어쨌든 정영식 재판관 화이팅이고, 정영식 재판관의 앞으로 재판 진행에 따라서 더 많은 이 헌법재판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기각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 강신업 TV입니다.